베스트픽 기업 분석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업 바로 동원산업인데요. 지금 이 회사는요, 정말 거대한 야망과 주주들과의 약속이라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?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속사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요. 오늘 이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해보자는 취지의 정보 공유라는 점. 그래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동원산업의 최근 성적표를 까놓고 보고요. 앞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건지 그 계획도 들어볼 겁니다. 그리고 단순히 참치 회사를 넘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살펴볼 텐데요. 하지만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뒤흔들 수도 있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.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동원산업의 최근 성적, 그러니까 2025년 4분기 실적이 어땠는지, 기대와 현실은 얼마나 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딱 보자마자 눈에 확 띄는 숫자가 있죠. 바로 마이너스 17.5%.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이렇게나 툭 떨어졌다는 뜻입니다.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? 물건은 더 많이 팔았다는데 왜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더 줄어들었을까요?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매출, 그러니까 총판 금액은 2조 3천억 원을 넘기면서 4.5% 늘었습니다. 겉보기엔 괜찮죠?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.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는 원재료 값은 올랐는데 제품 가격은 바로 못 올렸고요. 포장재를 만드는 동원 시스템즈는 원가는 비싸졌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었죠. 여기에 동원 F&B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인건비까지 나가면서 이익이 확 깎여버린 겁니다. 그런데요,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혼자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식자재 유통을 담당하는 동원 홈푸드. 무려 11.6%라는 아주 탄탄한 성장을 보여줬거든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기초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걸 증명해준 셈이죠. 아까 스타키스트 얘기할 때 판가 전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. 이게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. 원재료 값이 올랐을 때 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슬기롭게 넘기느냐는 능력이에요. 이게 잘 돼야 회사가 이익을 지킬 수 있겠죠.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경쟁력입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럼 이제 좀 아쉬웠던 과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그 미래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동원산업이 준비한 2026년 회복 시나리오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. 2020년 실적은 전형적인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됩니다. 상반기는 좀 낮게 시작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확 좋아진다는 건데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? 첫 번째, 상반기에는 스타키스트가 2020년 1월부터 파우치 제품 가격을 10% 올렸거든요.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서 이익을 쭉 끌어올릴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하반기에는 비쌌던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되고 환율 부담도 줄면서 원가 부담이 싹 가시는 거죠. 이렇게 두 번의 점프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. 좋습니다. 단기적인 회복 계획은 알겠어요. 근데 이걸로 만족할 순 없죠. 동원산업이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, 즉 참치 회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어떻게 성장 정체를 뚫어낼 것인지 그 장기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동원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.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 매출의 무려 94.4%. 이게 다 참치 통조림 하나에서 나오는 겁니다. 한 가지 제품에 이렇게까지 의존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. 한국에 있는 동원 F&B는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겁니다. 죽부터 김치, 만두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을 잘 만드는데 해외 수출 비중은 고작 2.2%.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전부 한국 시장 안에만 머물고 있는 셈이에요. 그래서 동원산업이 꺼내든 카드가 뭐냐? 바로 결합입니다.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요. 동원 F&B의 뛰어난 제품 제조 능력과 스타키스트가 가진 막강한 미국 유통망이라는 두 조각을 딱 합치는 거죠. 한쪽의 강점으로 다른 쪽의 약점을 완벽하게 채워서 이제는 참치가 아닌 다양한 K푸드를 전 세계 식탁에 올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. 이 시너지가 바로 동원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셈이죠. 하지만 말이죠.
이렇게 잘 짜여진 장밋빛 미래 계획에 아주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. 바로 회사의 거대한 야망과 주주들에게 했던 약속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원산업은 그야말로 딜레마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. 한 손에는 무려 5조 원이 넘는 해운사 HMM을 인수하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들고 있고요. 다른 한 손에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이익의 30%까지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들고 있는 거죠. 자,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5조 원짜리 회사를 사겠다면서 동시에 주주들한테 돈을 더 돌려주겠다? 이게 과연 동시에 가능한 일일까요? 시장은 바로 이 지점에 아주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고요. 이 불확실성이 지금 동원산업의 주가를 짓누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이 모든 기대와 우려, 그리고 딜레마가 기업의 건강진단서라고 할 수 있는 숫자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째, 2026년에 주당 순이익, 즉 EPS 전망치가 2025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죠.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, PBR을 한번 보세요. 0.5대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. 1이 채 안 되죠.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용어가 좀 낯설 수 있으니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EPS는 주식 한 주당 회사가 얼마를 벌었나, ROE는 주주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를 보여주는 거고요. 그리고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더 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. 네, 바로 이 낮은 PBR이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아니, 회사가 가진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데 왜 아무도 안 살까요? 그건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저 회사가 HMM 인수라는 큰 일을 벌이다가 결국 주주들한테 배당 주겠다던 약속을 못 지킬지도 몰라 하는 그 위험 부담을 이미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불안감이 주가를 꽉 누르고 있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. 경영진은 1년 전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.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주들과 나눈 약속의 무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. 따라서 앞으로 동원산업을 지켜보실 투자자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회사가 거대한 야망과 주주와의 약속이라는 이 갈림길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그 행보 자체가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 오늘 동원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